이번 영상에서는 인덕터에 흐르는 교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류는 정년파를 말합니다. 전압과 전류 등을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로 표현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60Hz의 정년파를 교류로 사용합니다. 인덕터에서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늦게 흐릅니다. 왜 그럴까요? 수식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수식만으로는 이런 현상을 머릿속에 그리기 쉽지 않습니다. 먼저 전류가 늦게 흐른다는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에서는 지상과 진상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교류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다릅니다. 전압보다 전류가 늦게 흐르는 경우도 있고 전류가 앞서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압, 전류를 따로 보지 않고 이렇게 같은 시간축에 놓으면 이 현상이 좀 더 잘 보이는데요. 그래도 잘 안 보인다면 전압과 전류의 크기가 같은 경우를 보면 확실히 보이는데요. 전압과 전류는 같은 파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형의 위치만 달라진 것이죠. 이렇게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위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압과 전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를 다르게 해서 보면 마치 다른 파형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정년파입니다. 먼저 전류가 늦게 흐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압의 값이 먼저 나오고 전류의 값은 나중에 따라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을 전류의 위상이 늦다라고 하고 지상이다라고 합니다. 지각할 때 지자인데요. 전류가 제 시간에 오지 않고 지각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오른쪽의 경우를 보면 전류 값이 전압보다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류의 위상이 앞서는 것인데요. 전압보다 먼저 진격 앞으로 하면서 가고 있어서 이것을 진상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전류를 진상전류라고 부릅니다. 이제 인덕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차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터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고 이 자기장은 인덕터 코일과 설교합니다. 교류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자기장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기력선 하나하나를 표현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쇄교자속이라는 자기력선의 뭉치를 사용해서 자기장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교류 전류가 흐를 때 인덕터에는 이렇게 쇄교자속이 발생하고 인가된 전류의 크기에 따라 쇄교자속의 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게 되겠죠. 인덕터 코일에서 이렇게 자속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속을 방해하는 억제 자기장, 즉 억제 자속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억제 자속이 인덕터에 유기 기전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전류에 의해 발생한 자기장의 방향과 억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전류 방향은 그대로인데, 즉 쇄교 자속의 방향은 그대로인데 억제 자기장의 방향은 변했습니다. 억제 자기장의 방향이 변한 이유는 쇄교 자속의 방향은 변하지 않았지만 쇄교 자속의 양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쇄교 자속이 줄어들면 억제 자기장은 그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쇄교 자속과 같은 방향으로 새로운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쇄교 자속이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새로운 억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즉 쇄교 자속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쇄교 자속이 증가하고 있는지 혹은 줄어들고 있는지, 즉 변화의 양에 따라 억제 자속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유기 기전력이 전류가 변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차이를 두고 늦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교류는 정년파이기 때문에 쇄교 자속의 변화에 의한 억제 자속은 정확하게 90도 늦게 나타나게 됩니다. 전류의 변화량은 전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되죠. 전류 파형의 최고점과 최저점에서는 기울기가 0입니다. 이 점에서는 전류의 변화가 없어서 유기 기전력이 0이 됩니다. 파형이 시간축과 만나는 점에서는 기울기가 최대가 됩니다. 전류의 변화가 가장 큰 곳이죠.
그래서 유기기전력도 이 점에서는 최대가 됩니다. 이제 전류와 유기기전력을 같은 시간축에서 비교해보면 전류와 유기기전력의 위상을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유기기전력, 즉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느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류 관점에서는 전압보다 90도 먼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90도 진상입니다.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영상의 시작에서 했던 질문은 전류는 왜 전압보다 90도 늦게 흐를까였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늦는 것이 아니라 더 앞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당황스럽지만 왜 이런 모순 아닌 모순이 생겼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기기전력은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전류는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즉 유기기전력보다 90도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인덕터에 90도 지상 전류가 흐른다고 할 때 전류와 전압의 관계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와 인덕터에 공급되는 전원 전압과의 위상 차이입니다.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전원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소자 혹은 부하가 있을 때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항상 전원 전압과 크기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원 측 전압이 5V일 때 1ohm의 저항 부하라고 하면 회로에는 5A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압은 5V가 됩니다. 부하가 5ohm이면 전류는 1A로 줄어들면서 여전히 부하에는 5V가 걸리게 됩니다. 전원 측 전압과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항상 크기가 같고 단지 극성이 반대일 뿐입니다. 이런 전원과 부하의 전압 균형은 전류의 크기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교류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인덕터의 경우에 부하 전압은 유기기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전원 전압과 유기기전력은 크기가 같아야 하고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파형으로 그려보면 전원 전압이 이런 파형이라면 유기기전력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이런 파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전원 전압과 위상을 비교해보면 유기기전력은 180도 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류는 유기기전력보다 90도 앞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류를 그래프에 같이 표현해보면 유기기전력보다 90도 앞선 위치에서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제 전원 전압과 전류를 비교해보면 전류가 전원 전압보다 90도 늦게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영상에서 했던 질문에 대한 답, 인덕터에는 90도 지상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벡터도 혹은 다른 말로 페이저도를 이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덕터의 전원 전압이 인가됩니다. 전원 전압에 의해 인덕터에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면 인덕터에서는 자기장이 발생하고 이 자기장은 인덕터와 쇄교하게 됩니다. 이때 쇄교 자속을 파이라고 하면 이렇게 전류와 같은 위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류와 쇄교 자속은 위상 차이가 없습니다. 쇄교 자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유기기전력이 발생됩니다. 이 페이저도를 보면 인가전압 V와 유기기전력 E는 방향만 반대일 뿐 그 크기는 같습니다. 전원전압과 유기기전력은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전류를 보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원전압보다 90도 늦게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류는 유기기전력보다는 90도 빨리 흐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속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유기기전력이 발생되는 과정을 더 들여다보면 쇄교 자속 파이의 변화량, 즉 쇄교 자속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위상이 90도 앞선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렌츠의 법칙에 의해 반대 방향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위상이 180도로 바뀌어서 유기기전력과 방향이 같아집니다. 이 값에 인덕터 코일의 권선수 등과 같은 변수를 곱해주면 결국 유기기전력이 되는 것이죠. 쇄교 자속 파이에
시간에 따른 변화에 의해 유기기전력이 결정된다는 것이 이 페이저도에서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유기기전력 발생 과정과 그에 따른 전원전압, 유기기전력, 그리고 전류의 관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